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북스의 엄미나입니다. 최근 새로운 직업이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란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에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고 직접 촬영한 영상과 콘텐츠를 공개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1인 방송 제작자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인 대도서관의 주 콘텐츠는 개인 방송입니다. 자신이 게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붙는 광고 수익을 비롯해서 방송 출연, 강연, 출판, CF 촬영 부수익까지 대도서관은 매달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이제는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아이돌 가수의 춤을 따라 추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등의 취미 활동, 즉 덕질이 직업이 될 수 있는 덕후의 시대입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열정적인 취미 활동을 가진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더욱 잘 몰입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이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 후보에 올랐을 때 반대 측에서는 그가 클럽 디제잉 덕후라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덕질은 오히려 이사회의 호감을 샀고 결국 솔로몬은 2018년 3월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CEO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무엇인가에 미쳐본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미술계에서도 성공한 덕후가 있습니다. 일본의 현대 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입니다. 덕후는 원래 일본의 오타쿠라는 단어를 한국식으로 순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오타쿠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하위 문화를 탐닉하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오타쿠에게 변태, 잠재적 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편견이 짙게 깔려있던 1990년대부터 노골적으로 오타쿠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타쿠들이 방구석에 숨어서 혼자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을 고상한 미술 세계로 들여온 것입니다. 다카시의 작품은 2017년 세계 현대미술 경매 시장에서 25위를 차지하는 높은 매출을 올렸으며 2010년에는 프랑스 바로크 미술과 권위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의 현대미술 프로젝트에 세 번째로 초청받은 작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3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의 협업으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면서입니다. 다카시는 10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루이비통의 시그니처 가죽 패턴을 흰색 바탕에 밝은 컬러 36개를 이용한 패턴으로 알록달록한 캔디처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와의 협업으로 출시된 멀티컬러 모노그램과 체리 블러썸 모노그램은 등장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출시 첫 해에만 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패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처럼 그가 미술계를 넘어 패션 시장에서까지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시장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소비 심리를 간파해서일까요? 아니면 그의 오타쿠적인 성향이 미술계나 패션계에서는 너무나 신선한 것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유례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카시는 학창시절 애니메이션 오타쿠였습니다. 만화 감독을 꿈꿨지만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다카시는 대신 동경예술대학에 들어가 일본의 전통화를 그리고 연구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11년간 일본화를 연구하던 그는
일본의 주류 전통화의 한계를 느꼈고 세계화된 서양 미술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는 볼 수 없던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서양 미술의 팝아트에 일본 오타쿠 문화를 전략적으로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무라카미 다카시는 팝 아트를 연상시키는 알록달록한 컬러 때문에 귀여운 듯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기형적이고 결핍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이미지로 인해 거부감을 일으키는 작품을 만들었고 포쿠라는 새로운 개념의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다카시가 포쿠 작품을 고상한 미술계로 들여오자 일본 미술계는 그를 철저히 배척했지만 그는 일관된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렬한 열정은 비슷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1997년 루이비통의 아트 디렉터로 부임한 마크 제이콥스가 다카시의 전시를 보고 깊게 인상을 받아 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성공적인 협업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최고 경영자였던 말콤 포브스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만나며 단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 중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가장 즐기는 것을 직업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공적인 리더란 결국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로도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